네, 박주리 의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는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직영기업이 있고 해당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2016년에 제정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부분이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법에서 만들어진 공공의 범위 내에서밖에 진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직영기업이라고 해서 잘 알다시피 뭐 맑은물 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 시민들한테 하수도요금, 상수요금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토지를 분양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 기업으로 해서 조례가 2014년 11월 17일 날 개정되면서 바로 이제 직영 기업으로 운영하는 건데 직영 기업이라고 해서 그 부서 전체는 아니고요. 네, 그 해당되는 팀만 하고 그다음에 과장, 뭐 국장, 부시장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 아직도 조성 중인 도시다 보니까 줄여서 그냥 지정타 공기업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지정타 공기업의 업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2021년도 특별하게 예산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면 수입과 지출 자금 예산액이 3,45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입은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감정평가로 해서 기업한테 매각하는 토지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받는 돈에 대한 거를 수입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돈을 받았을 때 저희가 그 은행에 정기적금이나 아니면 보통 예금에 들었을 때 대한 이자 수입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지출이라고 하면 저희가 LH한테 납부를 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한테 받은 돈의 일부 중에 조성 원가에 대한 금액을 LH한테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돈, 그 다음에 뭐 수수료,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3,400억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결산 심의 과정에서 보시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가볍게 보시면 팔아서 얻은 돈, 그 다음에 지출은 저희가 그 땅에 대한 그 LH한테 주는 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초의 기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종잣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초기 자금은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었었나요? 이제 초기 자본은 기본적으로 그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이라는 조례를 설치를 해서 네, 거기에다가 일부 담아놨다가 기본적으로 원래 이 초기자본금 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과천시가 과천지정보타운 자체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운영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천지정보타운 개발 기부금 운영조례나 이거를 만들어서 일반에게 일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남아있는 돈을 이쪽으로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돈 중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요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2014년 11월 17일 날 조례 개정하면서 이걸 폐쇄를 하면서 그 기금 중에 저희가 LH한테 계약금 10%에 대한 전체 계약금 10%에 대한 금액인 한 570억 정도를 저희가 전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이라고 얘기했죠, 전입. 네. 그러면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LH에 납부해야 할 돈 그리고 수수료 등이 지출금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그 외의 목적으로 또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뭐 지방공교법에 보시게 되면 17조 뭐 2항 뭐 3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법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결산을 통해서 이익정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회계로 납부 또는 전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익정산금 중에 그 돈에 대해서 뭐 일반 회계로 보냈을 때 일반 회계가 그거를 뭐 어떠한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라든지 별도의 이거는 일반 회계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충분히 예, 뭐 저희가 이거를 어떤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 특별회계에서 쓰는 건 아니고 회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전출, 납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일반 회계로 넘어가서 일반 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그 일반 회계에서 지출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혹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서 통합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른가요? 통합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지출이라든지 또는 사용에 대한 출처가 있는 돈을 예비적으로 적립을 해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회계에서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 개정을 뭐 통해서 아마 그 통합 안정화 기금 쪽으로 애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쓸 돈 그리고 혹시 모르는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일부 저희 쓸 돈을 적립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쓰는 돈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그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수료 뭐 이런 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거는 별도로 어떠한 다른 사업이라든지 일반 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럼 3,451억에 대한 액수는 그 지난해에 모두 새롭게 들어오고 모두 새롭게 나가는 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잉여금까지 포함한 금액인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 애초에 자본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 회계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잉여금 중에서 일반 회계적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수익에 대한 부분, 수익에 대한 이익정산금에 대한 부분은? 부분. 네. 네. 뭐 만약에 뭐 그거를 뭐 딱딱 회계를 나눠서 여기서는 여기서 쓰고 여기서는 여기서 쓴다 그러면 시적으로 뭐 맑은물 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는 예, 적자죠. 네. 네. 그럼 뭐 파손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서 좀 부족한 거를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정을 해주고 전출을 해주고 전입을 해주고 네. 또 일반 특별회계에서 돈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 일반 회계로 전출이나 납부를 통해서 그 자금의 흐름을 같이 유동성 있게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정타 공기업의 일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라고 9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본 의원도 올해부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서 네네. 혹시 올해에 위원회가 소집이 된다거나 내년도에 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본 의원도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정타가 아무래도 조성이 아직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주가 시작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도시개발과랑 이 지정타 직영 공기업이 지정타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주리 의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주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리 의원입니다. 방음벽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또 새로운 문제 제기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그 방음벽이 소음을 막아주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지만 각도에 따라서는 빛 반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다른 지자체 사례인데요. 방 안에서 방음벽으로 인한 빛 반사가 저렇게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해서 제보를 받은 사진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방음벽 시공사인 서한건설에서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본 의원도 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저거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의 빛 공해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서한건설 측에서 이 점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지금 4.7 우회도로 제일 윗부분에 그 빛반사가 일부 있는 지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보를 했을 때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자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 시청 쪽에서도 이런 사태가 우리 과천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자이 같은 경우도 지금 동서양 쪽으로 이게 거실창이나 이런 게 낮아 있어서 그쪽에 올톤으로 진행되는 구간이라서 아마 저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고 3단지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 시행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LH나 사업 시행자도 저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민원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저는 방음 시설을 할 때는 그런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뭐 환경, 빛반사 뭐 이런 거 다 검토를 하는데 저런 거 저 부분까지도 고민을 뭐 저희 과천시라든지 저희 개발부서에서 좀 저런 거를 좀 더 신경 썼으면 저런 거에 다 대비해서 뭔가를 진행했을 텐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업 시행자라든지 시공사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다양한 다른 어떠한 방음시설 자재를 약간 변경해서 저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저도 좀 보고를 받고 있어서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 정도면 저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되게 눈이 부시거든요. 네, 눈도 안 좋지만 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뭐 여러 가지 자료상으로 이렇게 PPT를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박주리 의원님 자료 준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행감 책자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또 현안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종교부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또 저 자료를 따로 요청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네, 근데 이 자료에 대해서 본 의원만 제공을 받은 것 같아서 동료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 종교부지 입찰과 관련해서 처음 우리 과천시가 LH에 요청을 드린 게 2019년 9월 30일부터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과천시가 이 지정타 종교부지 입찰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특정 종교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거는 다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 용지에 대한 부분은 그 협의 양도인 종교 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 거기에서 예배를 받는다든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의 우선권이 있는 거라서 물론 이제 2개 필지 중에 하나 필지는 협의 양도인 종교 용지로 나갔고 지금 1개 부지가 이제 어떤 추첨에 의해서 진행을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땅이 이제 원체 커서 과천에 있는 어떠한 종교 또는 단체 이런 데에서 그게 좀 규모가 커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접수가 됐고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2019년 뭐 지구단위계 변경할 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획지 분할이라든지 면적에 대한 변화 아니면 어떠한 용적률 검표율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사업 시행에서 미반영을 진행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여기 어떤 문서를 보내고 안 보내고 받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종교 용지하고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과천에 있는 종교 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LH랑도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법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었고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추첨을 통해서 그 어떤 교회의 어떤 계약이 됐고 안납이 된 상태라서 과천시가 그간에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것처럼 아마 시민들께서는 느끼셨을 거고 위원님들도 그러한 세세한 집행부의 진행사항을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집행부가 방관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라든지 어떠한 용지 공급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정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제시도 했고 했는데도 그게 아직까지는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 과천시가 다양한 요청을 했습니다. 뭐 국토부나 LH에다가 공공청소를 이용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활용 방안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용도 변경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건 이제 어떤 추첨 이후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오직했으면 뭐 시장님이 계약이나 이런 거 저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 계약 취소에 따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 정도까지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의지가 강하셨는데도 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권 때문에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모집 공고 추첨할 때 관내에 뭐 27개 종교 단체 뭐 이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다 뭐 등기로 공문으로 보내고 해서 그분들도 인지는 하셨을 거지만 뭐 그래도 그 당시에 뭐 선거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체 뭐 바쁘셔서 인지를 못하고 뭐 넘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그런 부분에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 추첨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고 추첨 이후에도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뭐 할 수 있는 영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뭐 다소 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다. 뭐 입주하신 분들이나 여러 분들한테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딱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인 것 같습니다. 네, 본 의원도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9년 9월 30일부터 굉장히 우리 과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종교 부지를 분할을 과장님이 설명 주신 것처럼 종교 부지 분할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과천 지역 종교단체에 우선권을 줄 것을 요청을 한 바 있고 용도 변경 그리고 용도의 비율 변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을 한 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도의 한계상 반영이 되기 어려웠다라는 점 파악을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입찰 시점이 5월 말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과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시기를 늦추는 노력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현직 정치인들이 전부 선거 자체에만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쓸 수 없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이거를 조금 지연을 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또 기독교 연합회와의 공조가 있었는데 단순히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좀 유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모집 공고라든지 입찰 공고 같은 거 띄우는 거는 솔직히 과천시하고 협의는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빨리 캐치하고 인지를 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이후, 결과 이후에 이런 게 진행되도록 시가 좀 미리 인지를 해서 그런 걸 조정을 했었으면은 보다 좀 깔끔하게 뭔가 정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 과천시의 어떤 종교 단체, 어떤 협회 이런 분들하고도 이런 거를 좀 공조를 해서 좀 더 강하게 저희가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푸시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업무 자체가 저희가 시적으로 뭐 저 포함해서 지금 11명인데 지금 지성버타운에 관련된 중암지구 뭐 가천 가련 이런 데 업무하는 직원들이 팀장 포함해서 저희가 총 7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그 종교단체 종교시설이라든지 어떠한 국도 47호선 하나만 가지고도 보통 팀 하나가 움직일 정도로 다른 데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 국토부하고 사업 시행자가 진행은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민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시가 어떠한 부딪히고 싸워서 이뤄내는 것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그런 부분을 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어서가 문제는 아니지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서장 입장에서는 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입찰이 완료가 되었기는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사안이 종결된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도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